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것저것 얘기해 볼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좀 말해보려 합니다. 몇 가지 생각을 해왔는데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했습니다. 이 키워드별로 몇 개를 말해보려 하는데 일단은 지금 말하는 거에 대한 목적은 조금 더 제 생각과 말에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게 함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말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혹여나 이거를 볼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던 어떤 상황에서든 저의 에너지를 조금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동영상을 한 130개 정도 올린 것 같은데, 사실 누가 봐줄 거를 기대하고 올린 영상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저 혼자 기록 보관소 용도이자 혹시 모를 누군가를 위해서. 근데 아직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서 근데 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제 누군가 볼 수 있었다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긴장을 하는 거기도 하고, 진짜 별거 아닌데 그죠?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렇게 시도를 해야지 했다가 그냥 나가기 버튼 누르고 영상 끄고 삭제하는 영상이 꽤나 있어요. 한 영상을 찍으면 적어도 한두 번은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날 것에 그대로 이 감정을 그대로 담고 분위기를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럴수록 이제 조금 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누구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막 꾸며서 뭘 하려고 하지도 않아야 하며 내가 말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가감 없이 거리낌 없이 또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 게 초기 생각이었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대본을 이렇게 막 쓰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자꾸만 이제 망설여지는 거죠. 아, 이게 지금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닌데. 근데 그런 강박도 조금은 내려놓기로 했어요. 사실은 어쩌다 보니 그냥 시작 말하다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렇게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게 별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최근 들어서 더 느끼는 건데, 이거는 아직 시간이 아니야. 이거를 하고 나서 저거를 해야겠어. 아니면 이 다음에 라고 말을 하면서 넘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그거를 실행할 시간을 재다 보니까 그런 순간은 잘 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잡아야 하는 게 분명하지만 그 순간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하지 않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힘을 주어서 그거를 잘 실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운동이나 영상 아니면은 공부, 일기, 글, 명상 다양한 게 있죠. 아니면은 뭐 친구랑 전화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다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요즘에 요리를 하는 거를 조금 재미를 붙인 것 같은데, 요리를 할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요리를 언제 할 수 있을까? 한가하고 한적하고 아무도 없고 조용하고 그런 몇 가지 요건들이 생기는데, 그걸 다 맞춰서 요리를 하려니까 요리할 시간이 한 번도 나질 않아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할 시간을 찾으려니까 운동을 하려면은 굉장히 집중돼 있고 정제돼 있고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고 되게 널널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운동 되게 집중해야 되거든요. 집중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요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운동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 때나 하자. 집중은 그냥 내가 더 집중을 해갖고 이 나머지 요건을 커버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뭐 집 올라올 때도 운동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냥 하고, 밥 먹기 전에 고기 구울 때 그냥 푸시업 합니다. 고기 구울 때 고기 냄새 맡으면서 한 10개, 20개 하고, 그냥 그렇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굉장히 꾸준히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되지? 이거를 제 삶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려고 적용을 시켰는데, 오케이. 무언가를 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이 그 타이밍이다 라는 걸 일단 여기다 냅둬두고, 그리고 다음 거를 말한 다음에 같이 붙일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주제에 대한 말해보겠습니다. 요즘 한 3, 4일 정도 생각했던 그런 주제인데, 중요한 자원이란 무엇일까? 뭐 금, 다이아몬드, 석유 등등 있겠죠. 굉장히 귀하고 값비싼 그런 자원들. 자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한정돼 있는 주체인 거고, 중요한, 이 자원 앞에 붙었을 때 중요한이란 거는 다른 것보다 비교 우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있었다면 다른 걸 다 바꿀 수도 있고 뭐 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범용성의 측면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돈이죠, 돈. 왜 세배 선물로 뭘 줄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돈을 줘라. 돈은 자기가 쓸 수 있으니까 더 좋다 이러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돈이 좋냐? 왜 물물 교환 시대를 넘어서 화폐가 정립이 됐냐 하면은 그 범용성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내가 원할 때마다 얼마든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제일 좋은 거니까.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한 자원은 돈이다 라는 생각이 일단 한번 들었어요. 그럼 일단 돈을 여기다가 어디 둘까? 돈을 여기다 두고, 돈이 여기 두고, 그 밑에 그 하위 카테고리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뭐 물건들, 그리고 잡다한 것들 전부 다.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면은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맞는데, 그럼 정말 돈이 제일 중요할까? 또 고민에 빠졌죠. 그럼 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돈은 어디서 오는가? 돈이 오는 곳은 결국 시간이다. 시간을 통해서 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저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돈으로 창출을 변환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 또한 굉장히 한정적인 자원인 거고, 시간은 굉장히 변화하기 쉽고 또 이것저것 음
왜 돈으로도 시간을 못 산다. 시간은 금이다. 이런 류의 명언, 격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전부 다 이제 시간의 중요성을 항상 알려주는 그런 말들인 것 같은데,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희 방금 논리로서도 돈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 돈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시간. 왜냐하면 돈을 만드는 거니까. 그만큼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제 삶에 좀 적용을 시키려면 아까 만들어놨던 여기 있었죠. 이거를 같이 갖다 붙여요. 그러면은 뭐를 할 시간을 따로 만들고 기다리는 거는 그 동안 시간이 낭비되는 거다. 시간이 낭비되는 건 절대적으로 좋지 않은 거죠. 왜냐면 제일 좋은 주체가 시간인 거니까. 그럼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어떤 시간이든 그거를 잘 집중을 해갖고 마인드 컨트롤 잘해서 그 순간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봤어요. 내가 평균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가. 저는 원래 한번 생각을 할 때 조금 더 어릴 때나 한 6년 전까지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긴 공백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공백의 시간 동안 뭘 해야 할까를 쭉 생각을 했죠. 뭐 밥을 먹을 때나 자기 전이나 문득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방에 불을 꺼놓고 앉아서 그 생각을 계속했죠. 근데 그럴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내가 나이를 먹는다고 또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친다고 해서 이 시간이 더 늘어나려면은 한참 걸리겠구나. 적어도 지금 당장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가 하루에 확정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니까 정말 바쁜 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조차도 저녁 8시 반까지 모든 일을 다 끝마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7시간 정도 자고 아침에 6시, 7시쯤 일어나야 되니까 11시 반에 잔다고 가정을 하면은 3시간 반 정도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학업을 하는 학생이나 아니면은 대학생, 직장인이 되어도 3시간 반 정도는 항상 창출을 해낼 수 있다는 거야. 다른 말로 좀 바꾸자면 3시간 반만 있다면 나는 어디서든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삼고 그 할 일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안에 든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좀 완벽주의 같은, 좀 그러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안 해버리겠다라는 그런 뭐 아니면 더 마인드가 있어요. 나는 내 시간을 놀고 싶어 했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그게 방해가 돼서 3시간 28분밖에 못 놀아요. 그러면 차라리 안 놀고 그냥 다음 걸 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목표한 시간, 그러니까 단위 시간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단위 시간이 3시간 반만 남아있는다면은 언제든지 최선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단위 시간이 조금 줄어든 느낌인 거예요. 전에는 2주, 한 달, 뭐 한두 달 이렇게 길게 있었으면 점점점 줄어서 이제는 딱 3시간 30분만 있으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다. 조금 더 자유로워졌죠. 하루에 물론 6번 7번 정도, 7번 언제든 그 타이밍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조금 더 저를 몰두할 수 있게 해주는 생각인 것 같고, 좀 두서가 없긴 하네요. 괜찮아요? 원래 그런 것 같더라.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보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 영상의
최대 시청자는 저 자신일 거예요. 제가 찍은 영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틀어놓고 있으면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제 기억에 뭔가 동화가 돼서 그런지 저도 다시 그때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요. 이런 영상을 보면은. 지금 이거 보고 있니? 잘하고 있어. 아우. 몇 가지 사고 실험인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갑자기 혼수 상태가 되어서 한 20년 후에 깨어난다면 어떨까? 기분이 되게 별로일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해야만 했었던 것들에 대한 시간이 전부 없어지고 나는 그냥 순식간에 완전히 줄 뒤로 밀려난 거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나에게 지금 빚이 한 4억이 생겨. 상 너무 많다. 한 1억. 빚이 1억이 생겨. 그럼 어떻게 될까? 처참하죠. 근데 20년 후에 깨어난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 말은 더욱더 시간이랑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정립을 해버리면 제 행동의 판단 기준을 모두 다 시간 낭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비를 하느냐로 볼 수가 있어요. 또 시간을 다시 돈으로 치환을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인 거죠. 매일 통장에 24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하루가 지나가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2만 원 남았다고 안 쓸 거예요? 아니죠. 2만 원 남은 거 끝까지 뽑았어야죠. 그런 효율을 계속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효율이 하루 뭉개졌다고 안 쓸 거냐? 아니지. 그래도 여전히 쓰는 게 가치가 있지. 왜냐면 이 돈은 어차피 또 사라질 돈이니까. 또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게 진짜로 의미 있게 쓰면 진짜 끊임없이 무한대에 수렴하게 그냥 끝도 없이 그냥, 무한대 수렴이라는 표현은 좀 틀리긴 했는데 어쨌든 끝도 없이 의미가 창출되기도 하고, 또 그 반대급부로 엄청나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쓰레기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제가 잘 만들어내느냐가 저의 인생에서 되게 잘 봐야 할 관전 포인트고, 관점, 중점, 경계선, 포인트, 이런저런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는 명확하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제 그런 시간을 중점으로 보는 기준에서 다시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가장 별로인 파트가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성에 대한 파트가 제일 불만이 컸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나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건강한 방법도 잘 몰라서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자극적인 환경에, 너무나 자극적인 환경에 놓여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이 마치 그냥 붕 떠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나쁘다라는 인지를 하게 된 거는, 그래, 시간이 너무나 소모적이게 많이 쓰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 경기권에 살다 보면은 서울 갈 때도 그렇고, 뭐만 할라 하면은 다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서 1시간 반, 2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로 가장 쓸데없다고 느꼈던 시간은 게임하는 시간. 게임이 생각보다 정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조금의 위안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게임을 몰두해서 집중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위안을 삼는 그런 정말 뭐라 표현을 해야 될까? 음, 참 어렵네요. 저도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게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거기다 갖다 씌우려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게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않기 정도로 일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정도? 한 개 더 뽑아볼까요? 비효율적인 시간들? 예를 들면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못하고 뭐 고민하다가 해야 할 시간을 놓치는 시간들? 뭐 그 정도로 뽑아놓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몇 가지들을 최우선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작업을 한 2주 전부터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자원들이 조금 확보가 된 상태다 라고 말을 하고 이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 꿈에 대해 한번 말해볼 건데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짧게도 있고 길게도 있고 완전히 길게도 있고 한데 다 말해볼까요? 저는 나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좀 명확하단 말이에요. 저는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지 제가 어릴 때 뭘 좋아했고 뭘 즐기고 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침대에 일어나서 한번 뒹굴다가 일어나기 이런 것들 그래서 생활에 소소한 행복들이 많은데 그것들도 그건데 굉장히 진짜로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책 보기가 있고 생각하기가 있고 저를 성장시키기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았을 때는 저는 그냥 따뜻한 집 그리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가족 그리고 자연 아주 예쁘고 웅장까진 필요 없겠다. 저 아트막한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마당 딸린 2층 집 아니 마당 딸린 단독주택 뭐 그런 자연인이 될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한적한 마을이나 시골에 산골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잘 사는 게 최종적인 꿈이에요. 한 60, 70살 때 제가 하고 있으면 제일 좋을 목표인데 일단 그런 거를 최대 이상향으로 꼽아는 놓고 그래서 맨날 일어나면 가족이랑 밥 해 먹고 같이 보드게임도 하고 놀다가
산책도 하고 책도 보고 잠도 실컷 자고 그렇게 사는 삶이요.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제 최대 이상향으로 뽑아놨는데 뭐 그때 또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잡으면 어떤 게 보이냐? 일단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게 보여요. 왜냐면은 어쨌든 좋은 자리를 가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산을 사던가 집을 사던가 뭐가 됐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내가 성장을 해야 한다. 또 책임감이 강해져야 한다 정도의 좀 필요사항이 몇 가지가 보여요. 그걸 쭉 끌고 오자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이는 거는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제가 보여요. 돈을 많이 벌어야 나중에 다 정리를 하고도 여윳돈이 있어서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보이는 거는 일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남는 그런 저가 보여요. 왜냐면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잖아요. 그쵸? 시간이 가장 중요해서 시간이 아주 풍만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하는 과정 또한 너무 괴이가 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과정도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이게 쓰고 제가 원하는 거를 잘 즐기는 그런 제가 보여요. 책도 읽고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같이 영화도 보고 하는 그런 것들요. 그거를 조금 더 땡기면은 지금의 제가 보이죠.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이뤄내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화를 계속 지키는 제가 보여요. 그럼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수단으로는 뭔가 내가 없던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내가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어야겠다. 요즘 제일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자인 사람을 보면은 마크 저커버그, 뭐 일론 머스크,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 등등등등등 다 소프트웨어 관련의 어떤 역량이 굉장히 컸던 사람들이에요. 애플 창립 당시만 봐도 그냥 차고에서 톡톡톡톡 하다가 상장을 크게 시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보다 보니까 나도 지금 AI도 굉장히 강세고 하니까 컴퓨터적인 역량을 굉장히 키워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전부 다 어떤 형태를 갖춰서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뭐 애플리케이션 어떤 종류가 됐던 그걸 만들어낸다면은 나는 어쩌면은 만일에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다.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다는 거니까 강한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란 자원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독점까지는 바라잖아요. 그냥 나도 숨 쉬고 싶은 그 정도만 원하는데 시간을 창출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 시간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개발의 역량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겠는데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는 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서 이것저것 제가 막 배워요. 대학을 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들어가고 학원도 다니고 또 동아리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컨퍼런스 다 참가하고 뭐 유니티 코리아 등 이것저것 그 코딩에 들어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씩 다 쌓아요. 다 스택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실력이 굉장히 올라가 있겠죠. 마치 제가 꾸준히 운동을 하니까 몸이 좋아졌고 꾸준히 피아노 치니까 피아노가 잘 치게 되고 꾸준히 말을 하고 꾸준히
사교를 하니까 사교 수성이 높아진 것처럼 계속 꾸준히 천천히 계속 쌓아가고 실망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발견한 공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코딩에도 적용을 시키겠다. 그리고 저의 특유의 좀 발상력, 상상력을 제가, 저의 강점이니까 독창성을 잘 사용을 한다면은 어쩌면 나는 여기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게 인디 게임일 수도 있고 어떤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데, 뭐가 됐던 일단은 역량을 갖춰놓는 게 첫 번째다. 그 만약에 내가 이 길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이 역량 자체는 어느 부서를 가도 뭐 업무 자동화, AI로 더 효율적인 일 처리를 시킬 수 있으니까 21세기에서는 그냥 필요한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임으로 치면은 그냥 레벨업 하면은 하나씩 찍잖아요, 스탯을. 체력 스탯인 거예요. 체력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어떤 직업을 하든 체력, 공격력, 특방, 특공 이런 거 안 올려도 기본적인 거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니까 결국에 컴퓨터적인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럼 컴퓨터적인 역량을 키우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뛰어드는 거야. 지금 산업에 실리콘밸리나 그런 데 가보면은 인도인 뭐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코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그냥 바로 개발을 시작해서 유니티 런을 키고 점프 파이썬을 키고 MIT 그런 거를 보면서 그냥 막 개발해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굉장히 힘들죠. 고된 길이죠. 두 번째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커리어라고 하면 일단 대학을 가는 거겠죠. 대학을 가서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쌓고 학점을 채워서 기업으로 가고, 기업에 가서 이것저것 많이 실무적인 능력을 키워서 프리랜서로 빠지는 그 정도의 선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기업에 들어갔을 때 기업이 너무 마음에 들면 거기서 스테이하면 되는 거고, 더 원한다 그러면은 뭐 혼자 가도 되겠죠. 일단 저의 목표는 기업에 들어가서 평생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회사원이 얼마나 힘들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출근하고 매일매일 어쩌면 야근이 필수일 수도 있는데 제 역량에 따라서는. 그리고 제 성향상 남 밑에서 막 뭘 이렇게 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다 모두가 꾸는 꿈이잖아요. 나는 내가 스스로 성공할 거야. 나는 자수성가할 거야. 하지만 그걸 이루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죠. 어쩌면 저도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전 그거를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또 그때서의 저의 좀 생각을 펼치겠죠. 하지만 꿈을 꾸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게 이룰 수 있든 없든 꿈을 무조건 하나는 꾸면서 살아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제 삶을 조금 더 미준아, 미준아, 좀만 조용히 해주라. 조금만 조용히 해주라. 너무 시끄럽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런 순간조차도 이제 3시간 30분만 남아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기꺼이 I can do it willingly,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지. 기꺼이. 다시. 그래서 꿈을 꾸는 거 항상 좋고, 전 꿈을 항상 꾸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거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솔직히 MIT 들어가는 거 완전 무리, 스탠포드 무리. 난 현우진이 아니니까.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의 최고선은 뭐냐? 국내 대학 정도. 그래서 이제 괜찮은 대학을 얼른 들어가서 열심히 스택 뭐그 커리어를 쌓고, 그리고 대기업에 가던가 아니면 프리랜서로 혼자 1인 개발을 그때부터 하던가
1인 개발을 한다 하면은 그것 때부터는 뭘 하냐면 지금까지는 그 1인 것 개발을 하기까지의 그 실력 격차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트 처음부터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좀 리스키해서 좀 뭔가를 쌓아두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인데, 그 그걸 쌓은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 근데 사실 쌓으면서 할 수 있긴 한데요. 계속 할 거예요. 쌓은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시작할 거예요. 뭐에 대한 돌입이냐면은 꾸준히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어떤 분야든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입의 필요. 그런 필요를 니즈를 잘 파악해서 그곳에 딱 적합한 모델 아니면은 재밌는 게임, 획기적이고 재밌는 똥게임 같은 거를 계속 찍어냅니다. 마치 공장처럼. 코딩할 땐 임포트나 라이브러리 기능이 있어서 할 때마다 코드를 계속 짜고 할 필요 없거든요. 또 복사 붙여넣기 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 코드들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한다면은 어쩌면 인터페이스 만드는 거는 뭐 항상 폼처럼 쓸 수 있겠고, 안에 있는 기능만 따로 만들면 되니까 주에 한두 개, 일주일이 4주, 한 달이면은 뭐 5개, 6개 정도를 계속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씨를 뿌리다가 여기다 싹이 났다. 그러면 그 싹에 완전히 총 몰입을 해서 한 개로 완전히 빵 터트려 버리겠다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인데요. 이 정도가 지금 제가 꿀 수 있는 꿈의 최대치인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보이지가 않아요. 해보지를 않아서. 재작년 겨울에 게임 개발 한번 해봤고 출시는 못 해봤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 너무 할 게 진짜 너무 많고, 그래서 더욱더 AI에 지금 등장해 좀 반가워요. 이거를 내가 좀 계속 배운다면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게 굉장히 기대되고, 기술 격차라고 하잖아요. 지금 저희 세대랑 저희 밑 세대랑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앞으로는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이 기술 발전의 곡선이 이렇게 위로 완전히 뚫어버릴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따라가는 쪽이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저의 꿈입니다. 음. 음. 사실 아까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의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지금도 친구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5월, 6월쯤에 자퇴를 하고 지금까지도 이것저것 방황을 하면서 코딩에 몰두를 하는 애가 있는데, 굉장히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멋지고 자신의 생각을 바로 그렇게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실행력 하나는 진짜 대박이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한 친구가 있고, 그 친구도 2년 3년 뒤에 되면은 어느 정도의 실력이 갖춰졌을 수 있겠죠. 그랬길 바라고, 그때가 돼서 저와 다시 연락이 닿는다면은 같이 이것저것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같이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관계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관계를 많이 넓히는 방법 중 하나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즉 대학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를 강하게 믿고 있어요. 이 방법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의 사촌 형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친했던 형인데 유치원도 같이 다녔고 매일매일 놀았어요. 8살 때까지 5년 6년 정도 같이 놀았는데, 다음에도 이제 매년 명절마다 내려가서
놀 때마다 계속 어색하지만 놀고 그러면서 놀았는데 그 형도 컴퓨터 공학을 희망을 하고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고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형도 나중에 저와 연락이 닿아서 같이 이것저것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들이 저를 너무 흥분시킨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너무 신날 것 같고 나도 그러면은 그들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서 같이 옆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 미래를 바라봤으면은 그만큼 현재 발도 빨리 움직여야겠죠.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안 찍은 공백기가 길다 보니까 할 말이 정말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한 개 말했다는 게 놀랍네요. 2개 말했나? 2개 말했네. 한 2-3가지만 더 말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얼마나 지났지? 벌써 40분 지났어? 다음은 이제 저의 상황이랑 저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입시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입시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전히 공부만 1년 동안 몰두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처참하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2월이죠. 다시 입시를 다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일찌감치기 시작을 해서 12월부터 다시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템포를 더욱더 끌어올려야 할 시기라서 시기가 어쩌다 보니 딱 부합하고 적합해서 영상으로 찍으면서 저를 좀 각오를 다져보려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제 목표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의 기대치도 높고 해야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과정도 힘들 거고 공부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목표를 어떻게 잡을까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어요. 목표를 잡는 게 과연 좋은 걸까라는 생각도 있고, 일단 바라보는 방향만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아직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욕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의욕이 감퇴되기도 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의 굉장히 충실한 삶인 건데, 왜냐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미래를 강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현재가 무뎌지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새겨볼까요? 예. 이거는 이 얘기를 먼저 해야겠다. 항상 담대하게 살고 싶었어요. 겁먹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면서 끊임없이 소리 지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어쩌면 이게 그 걸음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목표는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처음에 수능 칠 때랑 같은 목표인데요. 이게 진짜 높더라고요. 컴퓨터공학과가 의대 밑으로 갔을 때 가장 높은 과니까 성이 4점 몇 프로에 들어가야 돼서 거의 표점 100점을 맞아야지만 가능한 점수인데 저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담대하게 살기라는 그런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행동을 옮겨야 되니까 해보지 뭐. 연세대를 가고 싶습니다.
사실 좋게 작년에 붙인 저것도 아직 남아있기는 해요. 이 말을 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연세대를 가고 싶다. 이게 고등학교 생활은 굉장히 앞이 불투명하잖아요. 중학교 때는 3년 뒤면 고등학교 간다. 초등학교 때도 3년 뒤면은 중학교 간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고등학교는 내가 못하면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기재에 깔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끝이라는 감각이 굉장히 무뎌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디데이화를 시키려고요. 나는 당연히 연세대에 가는 사람인 거고 지금은 그 과정을 준비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디데이 세기. 연세대 개강 이게 언제야? 수강 신청 개강 기준으로 잡는 게 낫겠죠. 3월 4일이 개강이래요. 내년 3월 4일이죠. 1, 2, 3 3월 4일이 개강. (3월 4일) 385일 남았대. 385일이 남았다네. 그러면은 그 시간 뒤에는 나는 바로 학교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길어져갖고 굉장히 힘드네요. 빨리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인생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멋있냐라고 생각을 한 3개월 전에 해본 게 있어요. 그랬을 때 드는 생각이 잠시만요. 예, 아침을 만들어 왔습니다. 짜란. 팬케이크랑 요거트에 블루베리랑 시리얼 넣어갖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먹는 걸로 하고 빨리 얘기를 마무리 지어보죠.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걸?
결국에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렇다면은 그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거리낌 없이 도망가지 않고 다 받아내면은 그거는 성취를 이룬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고통 철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요.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통은 필수적으로 창출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고통이 창출이 되고 고통을 안 받는 방법은 사실 없다. 고통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 대해서 도망치는 사람과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멋이 있느냐? 당연히 고통을 받아내는 사람이 더 멋이 있다. 그렇다면 그 내가 정한 멋의 극한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멋에 대해서 아주 통달한 사람은 고통을 그냥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고 나오라고 소리를 치고 끌어안아버리는 그런 완전히 고통에 의해서 적극적인 사람, 그걸 제가 대담하다고 표현을 하고 그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멋이다.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멋있는 이유. 우리네 아버지들이 멋진 이유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무시하고 받아들여야 할 고통을 다 받아들이니까 그게 정말 멋있는 거다. 그래서 정말 멋있는 슈퍼히어로는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의 뒷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글을 봤는데 그런 글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소방관, 경찰관들 중에서 굉장히 자신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고 몸 살신성의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신 분 있잖아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단 생물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나무, 돌, 산 굉장히 자연을 보다 보면 멋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와 진짜 대박이다, 대단하다. 그거를 제가 본 이 멋의 철학 관점으로 바꾸면은 수억 년 동안 또 수천만 년 동안 어쩌면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문제를 직시하고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수동적이어 보일지라도 숨지 않는 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그렇게 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하고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바람이 나를 깎고 물을 깎는 동안에도 끊기지 않고 서 있었기 때문에 햇빛을 다 받아내고 영양분을 계속 얻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그런 고목 아니면 절경인 바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다하는 학생, 자신의 일을 다하는 직장인 등 그냥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다 해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아니까 그거를 버텨낸 그들이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만들었다는 의의도 분명히 크게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게 제가 만든 멋의 철학이다. 그거를 제 인생에 적용을 한다면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도망가고 피하지 않는 것, 직시하는 것, 내가 말한 말들,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을 그대로 현실에서 이뤄낼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고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내가 볼 때 나의 멋이고 내가 멋있는 이유고 내가 자랑스러운 이유고 또 나의 자존감이 오는 방향인 거죠. 내가 그런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듦에서도 집어던지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받아내고 감당해내고 이겨내온 그런 성장과 경험의 역사가 쌓여왔던 지혜들이 전부 다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있고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더 멋있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서 오는 거죠. 이 멋에 대한 철학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으면 반대급부터 생각해보면 돼요. 굉장히 멋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봤어요. 진짜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봤어요. 술에 완전히 취해서 자신을 잊고 계속 술에 빠져 사는 알코올 중독자를 떠올려 봤는데, 깨어나고 나서는 그런 현실이 다시 너무 안쓰러워서 다시 술을 마시잖아요. 제정신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멋이 없더라고요. 왜 자신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쌓아만 갈까? 왜 이렇게 저렇게 무의미할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 너무 별로다. 어쨌든 저렇게 한다고 해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들었을까를 멋의 관점으로 보면은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도망갔으니까, 거기서 오는 고통이 다른 방식으로 오니까 그게 좀 멋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가는 남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거기서 오는 고통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해서 도망가고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 그런 사람, 굉장히 멋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멋지지 않잖아요. 그게 멋있는 행동은 아닌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배신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이 없죠. 그냥 딱 이름부터가 모두의 의리, 모두가 다 감내하고 있는 고통에서 나만 살겠다고 슉 빠져버리는 거. 그게 어떻게 멋있습니까? 굉장히 멋이 없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묘사를 하고 또 그런 경험을 서로 하고 살아왔을 텐데,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쟤 좀 별로다 라는 느낌이 어디서 오냐 라는 게, 이 멋의 철학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자기가 받아들일 고통을 벗어 던진 거죠. 고통에 대한 탈피, 자유라고, 해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멋이 없는 거는 분명하다, 그 생각을 해서 저만의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멋의 관점에서 무언가를 본 거. 그래서 제가 막 무언가를 하다가도 이게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한 번씩 제동이 걸린 거죠. 멈칫하고 이렇게 그러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멋있나? 이게 진짜 남자인가? 이렇게 막 멈추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정신을 차려.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걸어가 보자. 그게 진짜 멋있다고 네가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항상 끝은 뿌듯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철학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나간 요즘의 제 생각도 한 번 더 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인생 철학의 멋이라는 관점을 공부에 적용을 시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동원을 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대담한 자세가 결국엔 멋인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진짜 공부할 때는 꼴도 보기 싫어하고 도망가고 침대에 누워갖고 무의미하게 유튜브나 보면은 그건 진짜 멋이 없는 거죠. 하지만 멋이 있으려면은 말한 거에 대한 말의 무게를 느끼고 제 몸의 행동을 제어를 하면서 힘들더라도 그게 적응이 되고 익숙해질 때까지, 몸에 붙을 때까지
억지로 한다 버팅기더라도 그 행동을 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게 옳은 방향이구나. 그게 도겠구나. 그게 맞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다짐으로써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단순히 대학만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닌 내 말을 지키고 또 멋있어질 수 있는 고통을 충분히 받아내는 그런 과정인 거고, 이거를 옛날 사람들이 말한 말로 치환시키면은 니체가 떠오르네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결국에 어떤 고통이든 나를 죽기 직전까지만 모을 수 있는 그런 고통만 아니라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세계더라도 나는 뛰어들겠다라는 그의 강한 정신력을 볼 수 있는 문구인데, 어쩌면은 저가 생각한 거랑도 조금 같은 맥에서 통할 수 있지 않나. 고통이라는 지점에서 맞닿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은 저의 이제 자원에 대한 얘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간을 잘 써야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의 꿈에 대해서 아주 긴 장기적인 다가올 지금과 다가오는 지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저의 현 상태에 대해서, 근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저의 인생 철학과 그 인생 철학들을 적용한 최종 형태,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는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그 길의 끝에 있는 목표도 한번 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멋있는 길로 꾸준히 걸어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 걸음이 거칠고 힘들고 더딜지라도 꾸준히 걸어갈 저를 믿습니다. 이거 보고 있는 너 말이야. 아마 내가 또 보겠지. 잘해 임마, 잘하잖아, 해왔던 대로. 너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던지지 말고. 왜냐면은 방금 내가 말한 거 들었잖아. 그게 진짜 멋있는 거라니까. 너 지금 진짜 멋있어. 이렇게 힘든데도 걸어가고, 아는데도 걸어가고, 두려워하는데도 하는 게 그게 진짜 남자야. 나는 인정해. 그렇게 사는 너가 되게 멋있다고, 지금의 나보다도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게 있잖아. 심지어 어떤 하루를 망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올 하루를 망치는 것은 굉장한 손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더 쓰는 것이 너에게 좋다. 그게 더 멋있어질 수 있다. 그게 더 멋진, 더 옳은 방법이다. 내가 볼 때는. 아마 너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너도 동의할 수 있을 걸. 내 말이 크게 오류가 있고 어폐가 있고 자기 합리화에 찌든 그런 생각은 아닐 테니까. 아닐 거고, 아니면 좋겠네. 아니길 바래. 아닐 거라고 믿고 있고, 내가 오늘 한 행동을, 한 말들을 다 너의 머릿속에 나온 거고, 너가 한 행동들과 생각들이 전부 다 집약이 된 거야. 그러니 크게 괴리를 만들지 말고 이어가보자. 너를 믿고 나아가자. 아니면 나를 믿어. 너의 과거를 믿어. 그것도 너야. 나는 네 안에 있을 거야. 어딘가에 분명히. 심지어 소리 지르고 방방 뛰고 있을 테니까 금방 찾겠지. 너가 느낀 그대로를 실현하러 한번 가보자.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 시간이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는 거야. 다행히도 지금은 숨 쉬고 있으니까. 내 안에 심장도 뛰고 있고 살아있으니까. 시간 있잖아. 로마인들이 옛날에 말한 것처럼 시간이 있다면 기회가 있다. 난 이 말 참 좋아해. 너에게 권해줄게. 시간이 있으면 기회가 있어. 너가 이걸 보고 있다는 건 시간이 있다는 거고 기회가 있다는 거야. Then why don't you do right now? You're not perfect though. 그냥 해버려. 할 수 있어. 넌 분명히 멋있어질 거야. 지금도 멋있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잖아. 너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너가 기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너가 어깨와 등을 내어줄 사람도 있겠지. 그들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아.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 거고. 그럼 좋은 말만 하자. 왜 굳이 아쉬운 얘기를 해줘? 그 아쉬운 얘기를 안 하기 위해서 미리 해놓고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너의 세계를 구축하는 테두리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일 거고. 그게 남성성이잖아. 내가 생각하는. 나만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남도 잘 되면 좋겠어. 적어도 내 주변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의 짐을 조금 덜어주고 같이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난 지금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너가 말했던 말인 거니까. 그렇게 강하고 힘이 세고 너끈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 보자.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가 보자. 결국에 한 사람만 만족하면 되는 라이스잖아. 빠름과 느림은 없어. 그저 지금과 또 내일의 시간이 있을 뿐이야. 계속 쌓아가자. 천천히 또 꾸준히, 꾸준히 천천히. 멈추더라도 다시 출발하고. 그렇게라도 가는 게 그래도 가는 게 이득이야. 좋은 밤 지내고 아침이면은 하루 잘 보내고 다음에 또 보게 될 거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더 늘어나기를 또 잘 들어줄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평안한 나날들을 보내기를 그러게 바라. 그러기를 정말로 바래. 내가 조금 더 강해지면은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어쩌면 아픔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가야 할 길은 보이지? 이제는 보여. 그러면은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자. 시지프스처럼. 그 과정을 즐겨봐.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평온하잖아. 너가 결국에 다 받아들인다면은 아무 걱정을 할 게 없어. 정말로 아무 걱정을 할 게 없고 그냥 그 길을 너가 걸어가면 되는 거야. 차근차근히 쌓아서. 정말 내가 한 말이 그렇게 좋게만 들리는데 네 행동도 그와 상응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해보는 거야. 힘들어도 어금니 꽉 깨물어. 이빨이 다 갈아보자. 다음에 보자. 안녕.